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에 이제 관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쪽 관련해서 자율주행, 온 디바이스 AI 관심주가 많은데요.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는 이제 한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이 종목만 있다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많으니까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칩스앤미디어 오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또 온디바이스 AI 모멘텀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늘 함께 할 거예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김 대표님께서 우리가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자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상장된 그런 업체들도 많지 않은데 최근에 보면 그런 상장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 동향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따라오려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 불가결하다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하면은 뭐 결국은 우리가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관련돼 있던 뭐 한미 반도체도 뭐 패킹 관련돼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여러 종목들이 좀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뭐 오픈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주가를 가는 종목이 더 가더라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재밌는 사실은 이제 11월 6일,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를 한 당일 가장 먼저 반등을 급격하게 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뭐 50% 이상이 사실은 뭐 우리가 성장주, 그 중에서도 IT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다시 볼 수 있는 게 지금 AI 시장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영리 목적에 대한, 즉 우리가 사업화 단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챗GPT의 이제 개발자였던 샘 울트먼을 이제 이사회에서 해고를 시켰다가 다시 복직시키는 현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쿠데타죠. 그러니까 샘 울트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영리 목적으로 사업화를 착수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급진파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 진영에 있었던 이제 상대적인 뭐 온건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좀 영위가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서 AI를 개발하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영리 목적을 취하는 데는 조금 순서를 두자라고 했던 뭐 이제 공동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반대 의견이 좀 충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이제 네이버에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AI 모델에 대해서도 뭐 윤리적인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단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제품 부분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당연히 우리가 계속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듣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AI 시장에 최근 일어난 격변과 또 변화가 가져올 내용까지 얘기하셨고요. 오늘은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를 볼 건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IP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P는 지식재산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의미하고요. 주요 사업 영역은 스마트폰 칩, 뭐 디지털 TV 칩 등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에 내장돼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시키는 비디오 IP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력 제품과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연관된 IP 패키지로 공급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해서 주력 제품인 비디오 코덱 IP, 영상 및 사진 처리에 사용되는 ISP IP, 인공지능 기반의 CBIP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반도체나 칩 분야에서 칩스앤미디어의 기술력, 강점은 어떤 겁니까? 이제 칩스앤미디어는 영상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이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영상이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지고 데이터가 방대해질 때 이를 효과적으로 압축, 재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칩스앤미디어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상장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유일한 글로벌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IP 기업이라는 게 뭔지 좀 생소한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팹리스트에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칩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능 중에 일부를 설계하는 것이 이제 IP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IP 기업에서 사와서 팹리스트가 이제 칩을 설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술 경쟁 심하고요. 빠른 개발이 요구되고 특히 이제 이 관련해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주요 제품은 이제 MPE 영상, IP CMMP 이거는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CMMP는 AI 딥러닝 기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구현하는 슈퍼 레졸루션 영상,
영상 내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사물을 탐지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등의 기능 실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 칩셋 미디어가 뭐 여러 분야가 함께 다 거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설계에다가 온 디바이스 AI, 또 자율주행으로도 관련이 있는데요. 포인트 좀 앞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시고 실적 얘기까지 함께 좀 묶어서 해주세요. 일단 좀 앞에서 이제 굉장히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뭐 간략하면 말씀드리면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영상 관련 IP죠. 그러니까 비디오 칩스 관련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멀리 봤었던 사람들 내 친구인 줄 알고 인사했다가 막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그런 경우도 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저화질 영상에 대해서 이제 복구를 먼저 이제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부분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에이다스와 같은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성장에 필요한 목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실적도 마찬가지로 지금 라이선스 실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판매 숫자도 뭐 칩스 판매 숫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뭐 연간에 뭐 2억 개 가량의 칩스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내어주고 나면은 5년 동안은 이제 안정적인 이제 로열티 수입을 받는다고 하니까 영업이익 부분들은 사실 조금 꾸준하게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 고객사들이 뭐 삼성이라든가 퀄컴, AMD 이런 대형 기업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실적 부분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주가적인 면을 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과도 집중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정 장세에 대한 매물출에는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좀 보실 때 좀 이제 단기간 급등에서는 조금 분할 매도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측면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네. 일단 그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은데요. 올해 284억 매출에 84억 영업이익을. 그러나 이제 매출 단위 아직까지 뭐 200억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낮지 않나 싶긴 해요. 정경민 변호사님 특허 현황 체크해 주세요. 네, 2004년부터 출원을 시작을 하였고요. 총 174건의 출원권이 이제 검색이 되었습니다. IP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뭐 특허가 많은 편이라고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이 42%로 해외 출원 비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는 결국에 해외 고객이 많고 관련해서 경쟁사가 이제 해외에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 H04N으로 시작하죠.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설계, 뭐 복호화, 암호화 이 부분이야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특허를 이제 2건 정도 갖고 와봤는데 2022년에 출원돼서 등록된 특허로서 뭐 병렬 처리를 위한 움직임 정보를 처리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이 다음 특허는 17년에 출원돼서 22년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등록된 특허로서 부호와 트리 유닛, 뭐 부호와 유닛의 처리를 수행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 뭐 2가지 정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 주가 얘기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최근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그죠? 급등하고 오늘은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주가와 관련된 전략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을 어제까지 장 초반까지 봤을 때는 이제 월의 이제 상승이 이제 월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1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 이제 외인 수급인데 지금 250일 수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전년 대비를 봤을 때도 외인 수급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 주목을 했을 때 결국 이 칩셋 미디어는 반드시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두셔야 될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공매도 재개 이후에 대해서의 일시적인 타격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여러 이슈가 묶여 있는 가장 근접한 뉴스는 이제 디바이스 AI죠. 칩셋 미디어 집중 분석했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